안녕하세요. 경영지도서를 연구하는 경영지도사입니다. 2022년도 소비자행동론 기출 문제, 이게 2019년도에 출제했던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다시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의 영향 요인이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처음 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이건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됐습니다. 가끔 가다가 마케팅 관리론도 그렇고 소비자행동론도 그렇고 가끔 가다가 교재에 안 보이는 그런 내용이 가끔씩 출제가 돼요. 그런데 10점짜리 약술로 출제된 거기 때문에 뭐 당락과 크게 연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르면 남도 몰라요. 교재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리고 혁신제품의 특징, 이거는 그 전에 두 번인가 출제가 된 적이 있죠. 상변수의 영향력, 이거는 뭐 뻔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외적 정보 탐색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이것도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어, 최고 수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최고 수용 가격, 소비자 유보 가격이죠. 2019년도에 똑같은 문제가 출제됐던 게 다시 출제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가치 효용 선호도, 그리고 구매 형태, 그리고 사회적 영향과 대체재의 유무, 이게 결국 최고 수용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 다음에 이제 최저 수용 가격이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리고 수용 가능 가격 범위가 가격 탄력성에 미치는 영향. 최저 수용 가격은 그 최저 수용 가격 이하의 가격일 때는 품질을 의심해서 구매 취소를 하거나 구매 연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중고 가격을 기준으로 실제 가격이 최고 가격에 가까울수록 비싸다고 느끼고 최저 가격에 가까울수록 싸다고 느낀다라고 이 교재에 쓰여져 있습니다. 참고로 이 교재에 들어가 있는 내용 통으로 나온 거예요. 2019년도에도 이 교재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그냥 통으로 나왔고 거의 비슷한 문제가 2022년도에 또 출제가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범위, 즉 수용 가능 가격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실제 가격을 수용하려는 동화 효과가 발생한다. 즉 최저 가격이 있고 최고 수용 가격이 있죠. 이 범위, 그리고 요 사이 어딘가에 준거 가격이 있을 겁니다. 이 범위가 넓으면 실제 가격이 이 안에 어디가 있겠죠. 때문에 실제 가격을 수용을 하겠죠. 수용을 하려는 동화 효과가 발생을 해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반면에 이 범위가 좁아져 버리면 실제 가격이 여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실제 가격과 큰 차이를 느끼는 대조 효과가 발생해서 가격 탄력성이 커지게 돼요. 이 가격 탄력성이라는 거는 결국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 변화율입니다. 이게 좁으면 좁을수록요, 이게 대조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수요가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때문에 좁을수록 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 변화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그 얘기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중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런 게 있고 외적 중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이런 게 있다. 이거는 이때 출제됐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두 번째 문제, 관여 수준에 따른 주의의 정도의 이게 황영철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고관여면은 자발적 주의하고 강화된 주의가 모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저관여면은 자발적 주의는 자기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거고요. 강화된 주의는 주변 환경 때문에 주의가 기울여지는 겁니다. 이게 고관여는 그렇고 저관여는 요 자발적 주의만 발생을 하게 된다. 그리고 관여를 제외하고 주위에 영향 미치는 영향 요인, 욕구, 동기, 신념, 태도, 감정 상태, 개인의 적응 정도, 이런 게 있다. 이거는 뭐 교재에 다 동일하게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주위에 영향을 미치는 자극적 요인, 마케팅 자극입니다. 개인과의 관련성을 증가시켜라, 즐거움을 제공해라, 특이한 자극을 제시해라, 정보 처리가 쉽게 처리한다. 이것도 뻔한 내용이에요. 결국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일에게 영향 요인, 정보 탐색 영향 요인, 욕구 활성화 요인, 동기 유발 요인, 기대 수준 영향 요인, 문제 인식 영향 요인,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소비자 요인이 있고 마케팅 요인이 있고 상황 요인이 있어요. 이게 다 비슷비슷합니다. 이거는 마케팅 요인이죠. 마케팅 요인. 그러니까 자극적 요인 자체가 기업의 마케팅 요인입니다. 마케팅 자극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퉁쳐서 소비자 요인, 마케팅 요인 또는 제품 요인, 그리고 상황 요인 이렇게 퉁쳐서 같이 정리를 해 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논술 두 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술 문제, 약술 문제가
이거는 좀 이상한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저도 이 답을 모르겠어요. 일단 기능적, 상징적, 쾌락적 편의를 정의. 이거는 간단하죠. 기능적 편의는요, 직접적 편익이다. 내세적 속성과 관련된 편익이고, 쾌락적 편익은요, 즐거움, 쾌감. 이건 뻔한 내용입니다. 이건 기능성, 정성성, 상징성, 이걸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는 뻔한 내용이고요. SNS가 제공하는 세 가지 유형의 편익이 뭐냐? 이거는요, 제가 이학식 교재, 박승배 교재, 황영철 교재, 라선화 교재 그 말고도 이제 뭐 몇몇 교재 좀 오래된 몇몇 임종원 교재도 그렇고 오래된 몇몇 교재 어디를 봐도 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논문에서 이거 뒤졌습니다. 그 논문 구글 스칼라 우리나라 논문은 이제 구글 스칼라보다는 그 학교 들어가서 논문 찾는 게 우리나라 논문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뒤졌다니까 이 배용란 외에 몇 명이 쓴 논문에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SNS가 제공하는 효용 그래가지고 정보 제공성, 상호작용성, 편의성 이 세 가지 효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뭐 기능적 편익으로는 이제 정보 탐색과 의사 결정에서의 신속성이 좋고 쾌락적 편익은 쌍방향 의사소통과 상호작용에 의한 애착도 증거. 상징적 편익은 유사 집단과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인정, 정보 제공자로서 자존심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논문에. 뭐 어쨌든 이거는 확실하게 쓸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 제 7점 배점이 되는데 이거는 교재에 없는 내용이 출제가 됐는데 이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 행동론에서 교재에 없는 내용이 왕왕 출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남도 같이 모릅니다. 교재에 없는 내용을 남들이 나도 모르지만 남들도 어떻게 알겠어요. 교재에 없는 내용을.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더라도 크게 개념치 마시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여러 번 출제가 됐죠. 2012년도에도 출제가 되고 2016년도에도 출제가 되고 2012년하고 2014년에 혁신 제품의 특징 그래서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로저스가 얘기한 겁니다. 혁신학생 이론을 얘기한 게 이제 알버트 로저스죠. 로저스가 똑같은 해에 얘기한 게 이게 어코드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A, C, C, O, R, D 어코드예요.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확산이 빨라진다. 호환성이 되어야 확산이 빨라진다. 복잡하지 않아야 확산이 빨라진다. 관찰 가능성 즉 남의 눈에 띄어야지 확산이 빨라진다. 지각된 위험이 없어야지 확산이 빨라진다. 분할 가용성 즉 시용 즉 샘플을 사용할 수 있어 봐야 확산이 빨라진다. 그 내용입니다. 이거 로저스가 얘기한 어코드 이론이라는 거예요. 이거가 2014년도에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2022년도죠. 이때 또 한번 출제가 됐다. 뭐 어코드라고 알고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황 변수의 영향력이 낮아지는 조건 두 가지 참고로 요 교재에 보면은 총 네 가지를 써놓고 있습니다. 제품 지식이 높으면은 상황 변수가 미미하게 작용하겠죠. 관여가 높아도 상황 변수는 작용하지 않을 거고 상표 충성도가 높아도 상황 변수는 작용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상황과 구매 시점 간의 시간 간격이 길 때는 상황이 미미하고 짧을 때는 영향이 커지겠죠. 파티 시간에 음각해서 음료수를 구매한다면 가격 상표 상관없이 인근에 가까운 데서 아무거나 살 거고 파티가 아직 멀었다면은 가격이나 상표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질 겁니다. 요 내용이 이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써라 그래서 여기서 아무거나 두 가지 쓰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외적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그 영향을 제시하고 이를 정보 탐색의 혜택과 정보 탐색의 비용 관점에서 설명을 하시오 그랬습니다. 먼저 정보 탐색의 영향률, 주의력 영향률, 욕구 활성화 요인, 동기 유발 요인, 기대 수준 영향, 문제집 영향 이게 다 비슷비슷하다 그랬습니다. 제품 요인, 소비자 요인, 상황 요인 이 제품 요인은 고가이고 상표 차이가 크고 상표 대안이 많고 평가 속성이 많을 때 외부 탐색을 많이 하고요. 소비자 요인은 이럴 때 외부 탐색이 많아지고 상황 요인은 이럴 때 외부 탐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됩니다. 자, 소득이 외적 정보 탐색의 정도에 미치는 영향 소득이 높을수록 외적 탐색은 줄어든다라고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어요.
소득이 높을수록 정보 탐색을 통한 혜택보다 비용, 즉 시간적 비용, 기회 비용을 더 크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많이 안 한다 그 얘기고요. 또 소득이 높을수록 지각된 위험이 낮아서 구매에 따른 손실 비용을 낮게 인식해서 탐색량을 감소한다. 즉 물건 하나 사는데 시간 소모하는 거를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물건 하나 사는데 막 여기저기 인터넷 뒤지고 하는데 시간 낭비잖아요. 그런 시간 낭비를 비용으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정보 탐색을 많이 안 한다. 결국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학식 교재에 쓰여져 있어요. 이렇게 해서 2022년도 기출문제도 이제 이렇게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이학식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러다가 2023년도에는 이학식 교재 내용이 싹 빠지고 황용철이라든가 박승배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던 문제들도 출제가 됐고, 그래서 이 교재를 선택을 하실 때 이학식, 안광호 이 교재만 주구장창 선택을 딱 하나만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자칫 위험할 수가 있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2022년도 기출문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2023년도 기출문제도 또 살펴보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